네, 어렸을 때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중이염 진단을 받은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중이염에 걸리기 쉬운데요. 귀에서 진물이 나거나 통증이 발생하면 중이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우길 원장입니다. 중이염, 병명은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귀의 구조는 고막을 기준으로 밖을 외이라고 하고 안에 중이와 내이가 있습니다. 달팽이가 있는 공간을 내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외이와 내이 사이에 중이가 있습니다. 중이염이란 중이각 내에 발생하는 모든 염증 현상을 말하며 발병 후 경과 기간에 따라서 3주 이내를 급성 중이염, 3주에서 3개월 이내를 아급성 중이염,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만성 중이염으로 나눕니다. 중이염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며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이관의 기능 장애, 알레르기, 그 외 환경적 유전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이염이 발병합니다. 대부분의 급성 중이염의 경우 치유가 되면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일부에서는 고막의 천공 없이 중이 내에 삼출행이 지속되어 이충만감이나 난청을 호소하는 삼출성 중이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또 드물게는 고막 천공과 함께 반복적인 이로가 나오는 화농성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급성과 만성 중이염은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우선 일반적인 급성 중이염의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이통, 발열, 귀에서 물이 나고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내원하여 시행하는 검사상에서 고막의 발적, 팽창, 심한 경우 고막 천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는 최근에 열이 동반한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기가 귀를 자주 만지거나 잡아당기려고 할 때, 조용한 소리로 얘기하면 잘 알아듣지 못할 때, 또 귀에서 진물이 흐를 때는 이비인후과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만성 중이염은 중이와 귀 뒤쪽에 있는 뼛속에 있는 유양봉소라는 공간에 지속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성 중이염은 고막에 천공이 있고 만성적으로 귀에서 물이 나오면서 잘 안 들리는 상태입니다. 심하게 진행되면 어지럼증이나 안면신경 마비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이염은 약 80%의 유소화가 한 번 이상 중이염에 걸린다고 알려질 정도로 흔한 병입니다. 중이염의 원인 중에 외부 요인으로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환경적 요인 등이 있고 내부 요인으로는 이관의 기능 장애, 알레르기 질환 등이 있습니다. 유소화의 경우 면역 기능이 불충분하여 잦은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내부 원인으로는 이관의 기능이 미숙한 것도 영향이 큽니다. 이관은 중이의 분비물을 코 쪽으로 배출하고 중이각 내의 공기를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데 유소화에서는 이런 기능이 미숙하여 성인보다 중이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중이염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자주 재발할 경우는 염증이 뇌로 퍼져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중이염에 의해 귀 속에 소리를 전달하는 이소골이 손상되어 전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음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는 향후 보청기를 통해 들을 수는 있지만 청신경이 완전히 손상되면 보청기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급성 중이염과 삼출성 중이염의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염증에 의해서 중이강의 소리 전달 기능이 방해받아서 청력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염증을 조절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가 늦거나 만성으로 진행된 경우는 중이의 이소골과 고막에 영구적 손상이 생길 수 있어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하며 수술적 치료 후에도 청력 회복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지만 중이염 역시 초기에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급성 중이염의 치료는 크게 대증요법, 항생제요법, 고막절개 또는 고막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중이염은 심하지 않은 경우 자연스럽게 호전될 수 있으므로 2, 3일간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해열제나 진통제 등의 치료를 하여 지켜보는 대증요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반드시 증상과 징후의 호전 여부를 판단한 후 다음 단계의 치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증상이 악화된다면 항생제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막절개는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급성 중이염이 아주 심한 단계에서 고막을 절개해서 배농을 시행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급성 중이염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으나 삼출성 중이염이나 만성 중이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드물게는 2개 내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의 진행을 방지하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 관찰을 통해 중이염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처치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첫 번째, 급성 중이염이 심한 경우, 두 번째, 6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발생한 경우, 세 번째, 급성 고막의 천공이나 이루가 발생한 경우, 네 번째, 동반 질환이 있거나 최근 항생제를 먹었는데도 중이염이 지속되는 경우, 다섯 번째, 항생제 외의 치료나 경과를 지켜보던 중에도 중이염이 지속될 때입니다. 중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아의 경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까지는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아이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생후 6에서 12개월까지는 공갈적 꼭지 사용을 자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우유를 누워서 먹게 되면 우유가 이관을 통해서 귀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공갈적 꼭지를 계속하면 침 분비량이 많아져서 이 침이 이관을 통해서 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아와 어른 모두 급성 중이염이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